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배움 공무원 사회 경제 부문 맡고 있는 송준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두 가지는요, 기회비용하고 생산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꼭 개념을 머릿속에 익히고, 자, 이 강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의 제목, 시장의 작동 원리와 탄력성입니다. 자, 이 강에서는 시장의 형태와 그리고 수요,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시장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공간. 여기서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시장 가격이 등장을 합니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시장 가격이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물물 교환 같은 것들. 그것은 시장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공간, 뭐 재래시장, 뭐 마트,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다 모두 시장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시장 가격, 그리고 시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자, 시장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시장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공급자의 수가 몇 명이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동질적이냐 아니냐, 요렇게 두 가지로 시장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 수요자도 우리 시장에 있죠. 그런데 수요자는 이 네 개의 모든 시장에서 수요자는 좀 수가 많고 무한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장을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무한하다. 그리고 재화는 공급자별로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개별 소비자나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요자 A하고 공급자 B가 있는 경우 한번 보죠. 수요자 A, 공급자 B가 있는 경우, 자, 수요자도 무한하고 공급자 수도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자 A가 수요자 B한테 가서 좀 가격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급자 B가 뭐라 그럽니까? 딴 데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B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 A가 아니더라도 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굳이 A한테 물건값을 깎아주면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수요자 A가 공급자 B 말고 다른 공급자한테 가서 물건을 깎아달라고 얘기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자 A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물건값도 깎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B가 좀 A한테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A한테 물건을 좀 시중의 가격보다 좀 비싸게 받고자 한다. 그러면 A는 굳이 B한테 살 필요가 없죠. 공급자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자한테 가서 사더라도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A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B에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 공급자 B도 물건을 다른 공급자보다 조금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면 공급자 B는 아무한테도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과점 시장인데요.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합니다. 소수,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공급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품은 당연히 동질적이겠죠. 뭐 제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면 공급자가 뭐 소수인지 다수인지 특별히 의미가 없겠죠.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공급자가 한 2명, 3명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인데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불법이고 암묵적으로 하는 경우도 불법이지만 좀 암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적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독점 시장처럼 공급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과점 시장에서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독점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은 뭐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하면은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규제가 들어오고 뭐 다른 공급자들을 시장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도 있죠. 어떤 시장일까요, 여러분? 전력 시장입니다. 전력 시장.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한국전력에서 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장에 가격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냥 한국전력이 마음대로 전기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재화는 당연히 동질적이겠죠. 재화가 동질적이 아니라면 또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좀 유사합니다.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완전 경쟁 시장처럼 무한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공급자별로 재화의 질이 다르다. 재화의 질이 달라서 개별 공급자는 제한된 시장 안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로 그 시장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커피의 재화는 커피라는 거는 본질적인 특성은 같지만 그 프랜차이즈별로 조금씩 커피 맛의 차이라던가 뭐 고급화, 뭐 저렴한 커피를 판다든지 이런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커피는 좀 저렴한 대로 그 정해진 시장 안에서 제한된 시장 안에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비싼 고급 커피 프랜차이즈는 그 고급 커피 시장 안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시장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85페이지 한번 볼게요.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요게 이제 구급 시험에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공급자가 수가 몇 명인지 또 재화가 동질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4가지 시장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수요와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라고 하면 여러분 뭐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떤 물건을 뭐 사고자 하는 사람들, 요거 이제 수요라고 많이들 하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수요에는 이제 수요량하고 수요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량 먼저 알아볼게요. 자, 수요량은 이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불 능력을 갖춘 개별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총합.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이미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의사의 표시. 실제로 산 것이 아니고 사고 싶다, 사겠다 이런 의사의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격 수준이에요. 다양한 가격 수준. 아까 수요량의 경우는 정해진 가격 수준이라고 그랬죠. 주어진 가격 수준. 그렇지만 수요는 다양한 가격 수준. 요게 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관계가 성립한다. 역의관계.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수요량하고 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요량과 수요를 구분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직선이 2개가 있죠. A, B. A는 이제 AC의 수요자 A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B는 이제 수요자 B의 수요 곡선이라고 할게요. 자, 수요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요량.
주어진 가격이 P1일 때, 예. 수요량하고 수요의 차이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일 때 그 말이 중요했고, 그리고 수요의 경우는 다양한 가격 수준에서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자, 수요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 P1에서 예, 소비자 A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의 양, 수요량, 요 Q1, 요게 이제 주어진 가격 P1일 때 소비자 A가 이제 소비자 A의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2일 때, 가격이 P2일 때, 주어진 가격이 P2이면 그 소비자 A가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Q2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요량의 개념입니다. 주어진 가격.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림상에서는 이제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A. 그리고 가격이 P1일 때는 A의 수요량을 점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가격이 P2일 때는 A의 수요량을 점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요량과 수요, 그 차이는 뭐냐? 수요량은 요 하나의 점인데에 반해서 수요는 요런 점들 있죠. A나 B와 같은 요런 점들을 굉장히 많은 이 A나 B와 같은 무수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거를 모으면은 이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죠. 네, 직선. 그래서 그림상에서 여러분 구분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수요량이라고 하면은 한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라고 하면은 직선 혹은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B의 수요 곡선인데요. 가격이 P1이면 B는 얼마큼 수요하고자 할까요? B의 그 수요량은 Q1 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의 이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과 이제 수요 곡선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앞에서 소비자 A의 수요 곡선, 이걸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구입 이사. 아까 앞에 그림에서 소비자 A하고 소비자 B가 있었죠.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은 뭐냐? 개별 수요 곡선들의 합입니다. 개별 수요 곡선을 다 합친 거를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처럼 만약에 시장에 두 명의 소비자밖에 없다면 그 두 소비자의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치면 그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개별 수요 곡선을 모두 합친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하냐? 자, 아까 그 그래프에서 A의 개별 수요 곡선하고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합치는 겁니다. 횡으로. 아래 위로 합치지 말고 옆으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더하면은 이만큼하고 더한 게 이만큼이 됐다고 합시다. 뭐 그림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옆으로 더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수요와 수요 곡선에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라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그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죠.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가격이었고, 수요의 변화에서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는 거였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자, 아까는 소비자 A하고 뭐 소비자 B의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시장 수요 곡선 A, 예, 시장 수요 곡선 B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앞에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이제 새로운 별개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수요량의 이동. 자, 요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수요량의 이동은 수요량의 이동은 이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라고 했죠. 왜 이동을 하냐? 가격 변화에 따라서. 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가격이 P1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P2로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요게 수요량의 이동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의 이동은 이 가격 이외의 요인,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소고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소고기가 어느 날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소고기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가격일 때 사람들이 좀 소고기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뭐 주어진 가격이 P2다. 소고기의 가격이 그러면은 이제 Q2만큼 원래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다이어트에 끝내주게 좋다. 소고기가.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같은 가격일 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좀 더 소고기를 많이 사 먹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소고기의 수요 곡선이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주어진 가격일 때 원래는 이제 Q2만큼 사람들이 소고기를 사 먹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좀 더 많이 사 먹겠죠. 같은 가격이면. 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소고기 먹고 살 좀 빼보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소고기를 소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의 발표나 뭐 기호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예, 주어진 가격 P2, P1이 아니고 이 다양한 가격 수준에서 이 모든 점들이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차이점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알아봤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뭐 별거 없습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변화는 이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이제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정상제와 이제 열등제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달라요. 이제 소득이 이거는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늘어나는 거를 정상제라고 하고 줄어드는 거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제와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제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편리한 이동수단 또 아니면 안락한 이동수단을 좀 선호하게 되죠. 근데 고급차를 한번 봅시다. 고급차. 크고 좋은 뭐 중형차 이상의 고급차들은 정상제일까요? 열등제일까요? 자, 당연히 정상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좀 더 안락한 이동수단을 당연히 선호하기 때문에 고급차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정상제가 되겠죠. 반면에 뭐 경차나 아니면 오토바이 요건 어떨까요? 내가 돈이 어느 날 너무 많아졌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뭐 배달용 오토바이를 갑자기 10대를 산다기보다는 고급차를 더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경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게 맞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등제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재와 열등재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연관재 가격에 따른 수요 변화를 볼게요. 좀 전에 봤던 건 이제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였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좀 전에 알아본 것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소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다른 요인이 연관재의 가격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연관재에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어요. 자, 대체재부터 알아보죠.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 뭐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뻔한 예는 커피와 홍차입니다. 홍차. 자, 내가 카페인 중독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지 않고는 하루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커피 가격이 한 5배가 올랐어요. 나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커피 값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되니까 대신 그럼 홍차를 마셔보자. 왜냐면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홍차를 좀 사 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다른 재화, 여기서는 홍차가 되는 거죠. 홍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요 둘의 관계를 이제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 예. 그리고 다음은 보완재입니다. 보완재는 뭘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입니다. 자, 대체재는 증가했고 보완재는 감소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보완재 예.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요. 빵에 꼭 잼을 발라 먹습니다. 잼. 요 둘의 관계가 이제 보완재죠.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입니다. 자, 잼만 먹기는 또 너무 달고, 빵만 먹기는 좀 심심해서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 맛있죠. 예. 근데 어느 날 이 잼이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이것도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나 잼 사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빵만 먹을까? 빵만 먹으면 너무 심심한데 세상에 다른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잼이 가격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빵을 사 먹기를 좀 부담스러워한다. 왜냐면 빵은 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잼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빵의 수요가 감소한다. 예. 요런 관계가 이제 보완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 예 하나 들어볼까요? 대체재 같은 경우에는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관계도 대체재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콜라를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만 콜라가 터무니없이 비싸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콜라 대신 사이다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고 대체적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재. 보완재 얘는 또 커피하고 프림 아니면 설탕 이런 게 있겠죠. 커피에 꼭 설탕을 넣어 먹는 사람은 커피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설탕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대체재하고 보완재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자, 이제 기타 요인에 따른 수요 변화. 자, 기타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 앞에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연관재하고 소득 변화. 예. 요거에 따른 수요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 기타는 안 중요하냐? 아니죠. 기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 소득의 변화 이거 알아봤고, 연관재 가격 변화 이거 알아봤고, 기호의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 소비자 수의 증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제가 보기 쉽게 교과서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쪽인가 289쪽 하단에 있는 표에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요거 보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소득의 변화.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의 경우는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정상재의 경우 수요가
미안합니다.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방금 알아봤죠? 그리고 연관제의 가격 변화.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예. 다시 말하면 대체제는 이제 가격과 수요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완제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보완제의 경우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기호의 변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소고기가 다이어트에 엄청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소고기에 대한 기호나 선호도가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호나 선호도가 증가할 때는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뭐 소고기가 몸에 나쁘다, 소고기 한 10번만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치면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에 대한 기호나 선호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 앞으로 이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뭐 아이폰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좀 사재기를 하겠죠. 예,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이제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전화기 안 사겠죠. 아이폰을.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려고. 예, 그런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수의 증가. 예. 소비자 수의 증가. 소비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 수요가 늘어나겠죠. 어떤 예가 있냐면은 그 영화 같은 거 예를 들면 되겠죠. 15금, 19금. 영화를 뭐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 영화를 이제 19금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갑자기 그 영화가 상영하는 도중에 15금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은 갑자기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자, 수요 법칙의 예외도 있어요. 기편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수요하고 가격은 아까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기편제는 가격과 수요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입니다.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이나 뭐 교과서에도 기펜제의 예가 몇 가지 등장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학자들의 이제 뭐 논의 결과 이제 기펜제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는 뭐냐? 과시욕에 의해 과시욕. 높은 가격일수록 잘 팔리는 현상. 예. 뭐 명품백이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 요즘은 가격을 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을 계속 높이는데 그 백이 점점 잘 팔리는 겁니다. 자, 과시욕에 의해 높은 가격일수록 잘 팔리는 현상. 자, 그럼 베블렌 효과도 가격과 수요가 정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수요가 줄어들 확률이 적다. 예.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의 핸드백 그 브랜드가 갑자기 가격을 3분의 1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예. 기펜제하고 베블렌 효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공급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